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오늘 날씨 어제보다 쌀쌀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겨울은 지나갔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 사회에도 봄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불행했던 역사를 뒤로하고 이제는 좀 밝은 미래를 말했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선 역지사지가 필요합니다. 입장과 생각을 달리하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치료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치료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기 정권을 잡으려는 척은 더욱 이런 점을 신경 써야 할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존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존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악취, 공장 유해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소연 2588. LG G6 18대9 화면비에 풀 비전으로 보다 넓은 세상을 열다. 손안에 폭 넓은 세상 LG G6.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꼭 비교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 렌터카에서.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해외 투자은행들은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네요. 이 소식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탄핵이 어디로 튈 줄, 자칫 잘못하면 폭력이나 비민주적인 절차로 인해서 급기야 잘못 해결될 수도 있다. 이런 불확실성이 있었다라고 해외 아이비들은 봤는데 그게 이 탄핵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제 해소됐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무디스와 S&P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야기했던 중대한 요소가 제거됐으니까 앞으로 한국의 국정이 정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JP모건과 바클레이스는 신정부가 출범하면 올 하반기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한국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탄핵 선고일 당시에도 그랬지만 탄핵 자체가 국내 주가나 국내 금융시장에 큰 타격이나 영향을 주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앞으로 북핵 문제, 사드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더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아이비들은 진단을 했습니다. 예.
자,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과연 실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네요. 예? 뭐 그렇습니다. 올 들어 정부가 탄핵이 있든 없든 경제는 살려야 된다라면서 의욕적으로 이런저런 경제정책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예. 차기 정권을 근데 누가 잡든 간에 이 정책을 100% 수용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퀘스천 마크를 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경제정책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뭐 벚꽃 대선이다 장미 대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 주 중에 뭐 대선일을 결정을 하겠죠. 뭐 다들 5월 9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 경제팀이 지난해 말부터 각종 대책을 잇따라 발표해왔는데 5월 이후에 대선이 끝난 다음에 뭐 신정부가 이 기존 정부의 그 경제 과제를 계승할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하고요.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이 탄핵된 거지 정책들이 탄핵된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무래도 다들 예상하는 것지만 실행 동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요 경제정책 중에 어떤 게 있죠? 뭐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최근에 불금 4시 오후 조기 퇴근 이런 정책도 있었잖아요. 내수 활성화 대책 한다고요. 그게 지난달에 내놨었던 거고 5월 이후에만 추진하려고 했던 과제가 자그마치 경제정책만 45개였습니다. 뭐 기초생활보장계획도 있었고 뭐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있었고 전통시장 대중교통에서 사용한 건 소득공제율을 늘리겠다 이런 정책도 있었습니다. 이거 다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차기 정부의 정책에 담길 것이냐 하는 게 의문이고요. 고속철도 할인 혜택, 뭐 그리고 남해안에 해안관광도로 조성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게 모든 게 어떤 불투명해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탄핵 결정 이후에 그 중국의 강경 일변도 사드로 둘러싼 그렇습니까? 사드 보복을 둘러싼 강경 일변도의 입장이 약간 누그러지는 분위기라 그러죠? 뭐 아무래도 지금 다들 뭐 대세라고 하는 후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미국은 약간은 불안해하는 것 같고 중국은 오히려 이제 사드 관련해서 좀 정책이 약간 뭐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은 이미 그 동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초등학생들까지 나서서 롯데 제품 불매하겠다고 선서하고 이런 걸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거의 뭐 우리나라 옛날에 그 방공교육처럼 하고 있던데 최근 들어서는 그 탄핵 이후에는 이런 반한, 뭐 롯데 불매 운동, 이런 대중 집회를 조금씩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베이징 시내 이런 반한 시위가 많이 줄었다라고 하고요. 한국인들이 많은 거리에도 평소보다 많은 경찰 인력이 배치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중국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관영 매체들이 반한이나 반롯데 비판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이고요. 그동안 소방점검을 통해서 많이 영업 정지시켰는데 롯데 마트와 LG 생활건강 이후는 좀 잠잠한 분위기이고요. 중국도 향후 한국의 어떤 이 대선 정국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소비자의 날이 모레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때를 주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매년 이제 중국 관영 매체인 CCTV가 소비자의 날 3월 15일 때마다 강도 높은 기업 고발 프로그램 완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외국계 기업들을 타깃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동시에 중국 당국은 일제히 품질 검사를 발표하는데 이날을 계기로 롯데마트에 집중됐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다른 회사로까지 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약간의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모레부터 또 중국인 관광객이 확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 정부도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미 중국 당국이 중국 여행사를 통해서 한국 여행 못 가게 하겠다라고 대책을 발표했었는데 그게 기점이 3월 15일입니다. 공교롭게. 그래서 3월 15일을 다들 주시하고 있는 이유인데 때문에 뭐 이른바 한국에 들어온 유커들이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면세점, 호텔, 카지노 이런 데들이 다들 힘들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융위원회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2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지원 대상은 한국 여행 제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관광여행 숙박업소들, 중소기업들인데 다들 공돈은 아니겠죠. 기존 대출 만기를 1년 정도 연장해주고 기업당 최대 3억 원씩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고 보증 좀 해주겠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저리 대출로 이런 근본적인
뭐 지원이나 대책이 되지는 않겠죠. 뭐 크루즈선 제주도에 도착한 크루즈선에 탔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하선을 거부했다고 그러는데 참 그걸 보고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미 일단 크루즈선이 제주도 내지는 한국의 부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예. 이제 경유하는 것도 이제 승객들이 거부한다라고 이제 진짜 다들 거부했는지 아니면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는 뭐 저도 알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주요 지표가 지금 개선돼서 3월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죠?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날도 공교롭게 또 15일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근데 한국 시간으로는 16일 새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거냐 말 거냐를 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고용과 물가인데 이게 다 좋았습니다. 지난달 신규 고용이 23만 5천 명이었는데 월 기준으로 보면 2009년 중반 이후 8년 만에 최고로 좋았던 거고요. 실업률도 낮아졌고 물가도 미국 중앙은행이 정한 2% 목표치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에는 3월 금리 인상 확률이 거의 100%로 내다보고 있고요. FOMC에서 만약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미국 금리는 약 8년 4개월 만에 1%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손흥민 선수가 또 폭발을 했습니다. FA컵 8강전에서 3골을 몰아넣었는데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헤드트릭은 손흥민 선수가 처음이라고 그러대요? 맞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는 늘 이 한 번 골이 터지면은 몰아서 넣는 그런 탁월한 재주가 있거든요. FA컵 8강전에서 폭발했습니다. 이 3부 리그 팀 미러를 상대로 3골을 터뜨렸는데 우리나라 프리미어리거로는 이 최초로 헤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이 토트넘의 6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어제 한 달 만에 선발로 출전했고요. 이 전반에 1골, 후반에 2골을 넣었는데 어시스트도 1개 추가했습니다. 어제 3골 추가하면서 올 시즌 현재 14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 어제 시범 경기에 등판했다고 그러는데 2이닝 무실점으로 그래도 호투를 했습니다. 이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 어제 LA 에인전스와의 시범 경기에 선발로 등판했거든요. 2이닝 동안 안타 1개 허용하고 삼진 2개 잡아내면서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2015년 왼쪽 어깨 수술했고요. 2016년에 왼쪽 팔꿈치 수술을 한 뒤에 오래간만에 실전 무대인데 모두 이 26개의 공을 던졌거든요. 이 최고 구속이 146km가 나왔고 이 부상에서 복귀했고 또 시범 경기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146km 정도면은 괜찮은 스피드라고 봅니다. 류현진 선수 본인도 이 던지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 팔 상태가 좋다 이렇게 만족스러워했는데 이 다저스의 로버트 감독이 시범 경기에서 앞으로 한 4번 정도 더 선발 기회가 남아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샌프란시스코의 황재균 선수는 또 홈런 쳤는데 이게 시범 경기에서만 3번째 홈런이죠? 이 샌프란시스코의 황재균 선수 이 만만치 않은 파워를 과시하고 있거든요. 어제 이 신시내티와의 시범 경기에서 7번 타자 3루수로 출전했는데 1대1 동점이던 2회 말에 이 좌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 터뜨렸습니다. 벌써 이 시범 경기 3번째 홈런이고요. 어제 3타수 1안타 타율 3할 3푼 3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미네소타의 박병호 선수하고 볼티모어 김현수 선수가 맞대결을 벌였거든요. 두 선수 모두 다 안타 1개씩을 기록했고요. 이 박병호 선수도 토요일 경기에서 시범 경기 3호 홈런을 터뜨렸는데 이 5경기 연속 안타로 타율 현재 4할 9리를 기록하고 있고요. 김현수 선수는 타율 2할 7푼 3리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 강정호 선수 있지 않습니까? 피츠버그 구단이 강정호 선수를 제한 선수로 분류했다고 그러는데 제한 선수가 뭐예요?
이 재한 선수가 예. 부상 말고 이 부상 이외의 이유 때문에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를 의미하거든요. 이 재한 선수로 일단 분류가 되면 예. 25인 로스터, 우리식으로 하면은 이 선발 명단이 되는 거고요. 예. 25인 로스터하고 40인 로스터에서 모두 다 제외가 됩니다. 이게 좀 걱정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피츠버그 구단이 징계가 아니고 이 절차상의 문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강정호 선수가 지금 이 비자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 3일에 이 뺑소니 음주 운전으로 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예. 근데 이때 취업 비자를 신청했는데 이 예상과 달리 정식 재판이 열리면서 비자 발급이 취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지난 10일에 이 강정호 선수가 항소를 했는데 예. 이 징역형이냐 벌금형이냐에 따라서 비자 발급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벌금형 감경을 위해서 항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승훈 선수 말입니다. 월드컵 매스 스타트에서 금메달을 땄죠? 예. 노르웨이 스타방에르에서 올 시즌 마지막 이 스피드 스케이팅 월드컵이 열리고 있거든요. 예. 이 매스 스타트에서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 따냈습니다. 여자 매스 스타트에서는 김보름 선수가 은메달 목에 걸었고요. 쇼트트랙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남자 1000m와 1500m에서 서이라 신다운 선수, 그리고 여자 3000m 슈퍼 파이널에서 심석희 선수가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끓는 물에 3도 화상을 입은 어린 동생과 장애를 가진 부모님을 대신해 선혜는 일찍 어른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장학금을 받으며 변호사를 꿈꿨지만 지금은 빨리 졸업해서 생계의 보탬이 되고픈 생각뿐입니다. 꿈을 접기엔 너무 어린 15살. 선혜와 같은 아이들이 걱정 없이 꿈꾸도록 지원하는 월드비전 꿈꾸는 아이들. 아이들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 지금 월드비전으로 전화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가수 노유민입니다. 요즘 물 안 나오는 곳 찾아보기 힘들죠? 상수도가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양질의 상수도를 아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나라이지만 그 사용량은 아주 높아서 물 스트레스 국가에 속해 있다는데요. 물 스트레스란 1년간 쓸 수 있는 수자원에 대비하여 수요량이 얼마인지를 비율로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는 물 스트레스가 40%가 넘는다고 하죠. 이렇게 물 사용량이 높은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 하나가 값싼 상수도세라고 하는데요. 이젠 우리가 그 물을 지켜야겠죠? 물 절약은 더 가까이, 불필요한 낭비는 저 멀리. 물 절약 습관으로 우리의 소중한 물을 지켜냅시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든 재산을 항일운동에 바치며 안중근 의사를 도와 독립운동에 앞장서다 순국한 고려인 최재형. 조국 독립을 위한 불꽃이 되었던 수많은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지 80년이 지났습니다. 남다른 교육열과 강인한 인내력으로 삶의 터전을 일궈낸 고려인들. 조국의 얼을 이어가고 있는 고려인은 통일 한국의 미래를 위한 큰 자산입니다. 이 캠페인은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재단이 함께합니다. 남친 폰도 여친 폰도 폰은 달라도 충전은 집에서도 차에서도 장소는 달라도 충전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충전기 브랜드 콘이 아니라 폰 팝폰. 굿락투유 당신에게 좋은 건강 유산균 굿락투유 장 건강엔 굿락투유 소중한 당신이니까 장이 건강하게 생활이 건강하게 매일매일 굿락투유. 굿락투유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윤종신과 함께하는 간피로 이야기. 5분만 더 자고 싶어요. 간 때문이야. 화장을 했는데도 아파 보인대요. 모르면 몸이 고생해. 문제는 간피로. 간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간의 노폐물을 없애야 간피로가 풀린다. 간을 하는 게 힘. 우루사. 카누가 라떼를 만들었습니다. 카누니까 라떼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좋다. 세상에서 가장 설레는 카페 카누 라떼. LG G6 18대구 화면비에 풀 비전으로 보다 넓은 세상을 열다. 손안에 폭 넓은 세상 LG G6. 인도에선 셀카를 찍기가 어렵습니다. 포즈만 잡아도 사람들이 함께 찍자며 매달리니까요. 누구나 특별해지는 곳 인도가 묻습니다. 자신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나요? 질문 여행으로 인도하다. 대한항공 인도 출발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도 괜찮았는데 오늘은 더 괜찮은데? 아이오페맨 트리플 리프트 세럼으로 남자 피부를 더 탄탄하게. 좋은데? 이러다 난리 나는 거 아니야? 한국자동차 전문 기자협회 선정 2017 올해의 디자인상 수상. 2017 올해의 가장 아름다운 차 SM6. 따라오는 이들까지 변화하게 만들다. 단지 매력적인 디자인에 머물지 않는 앱솔루트 디자인 밸런스. Beyond Driving SM6.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하루 생기 충전이 한 병에.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다 들었어 오라나민 씨.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하루 생기 영양이 한 병에 다 들었다. 오라나민 씨. 이 생기 봐라. 노트북? 데스크탑? 태블릿? 뭐가 필요할지 몰라서. 짠! 최정희가 준비한 롯데하이마트 글로벌 PC대전. 혜택까지 꽉 찼으니까 안 가고 못 빼기겠죠. 하이마트로 가요. 2월 28일부터 3월 27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 안녕하세요. 아이시스 8.0 모델 송혜교입니다. 미소가 생기다. 화사함이 생기다. 건강한 하루가 생기다. pH 8.0과 풍부한 미네랄로 핑크빛 생기가 생기다. 아이시스 8.0. 이제 모두 핑크하세요. 3월의 제이준 통신. 안녕하세요, 정채연입니다. 제 미모의 비결은 아무리 피곤해도 자기 전에 꼭 제이준 마스크팩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제이준 해보세요. 금방 달라져요. 우리 모두 핵미모가 됩시다. 화이팅!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 미세먼지 황사 힘드시죠? 컬럭 미널 F. 가래에도 미널 F. 뭐가 파도 맞다, 미널 F. 모두 역시 미널 F. 더 큰 병 되기 전에 기침, 가래, 인후통엔 모두 미널 F. 경남제약. 출발 새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우리의 결혼식이 3주 앞으로 다가왔어. 조만간 우린 부부가 될 테고, 난 적어도 우리 사이에 아직 털어놓지 못한 비밀이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해. 당신은 내가 진실을 털어놓아야만 우리 사이가 더욱 돈독해질 거라 믿고 있지? 당신은 내가 단직하고 있는 비밀을 알게 될 경우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어. 난 당신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일 준비와 각오가 돼 있어. 오늘은 기욤미소의 장편소설 브루클린의 소녀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오늘도 월요일이면 어김없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이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이종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호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일말의 동정심도 사치가 아니었나 씁쓸한 어젯밤이었습니다. 서영호입니다. 예, 할 얘기가 없네. 다 얘기했네. 이제 끝이네, 끝.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근데요. 먼저 저도 그 얘기 나왔을 때 참 착잡하더라고요. 이 주문을 선고한다. 그러면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물론 미국의 그 오래된 대통령제 하에서도 탄핵이 실제로 파면당한 대통령이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이제 이런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참담했어요. 참담한 이유가 지금 이제 이 진영, 나라가 두 동강이 났다. 이런 이 상황 속에서 그런 결정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번으로 끝나야 된다. 근데 또다시 정권이 바뀌면 탄핵 이야기가 또 역으로 나오고 그것이 계속 되풀이되지는 않을까. 그게 가장 염려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헌법이라는 것이 국민들한테는 우리 일상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먼 것이었는데 그날의 결정문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헌법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왜 우리가 헌법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최영호 소장님. 네, 저는 국민은 위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은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당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지원 방조로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라고 헌법재판소는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국민의 생명권 보호 위반에 대해서 직접적 탄핵의 사유는 아니지만 정치적 무능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특히 헌법 수호자로서 특검의 압수수색, 대면 조사를 거부하는 등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없음에 대해서 잘못은 할 수 있으나 그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도덕적으로 국민들의 관용의 범위를 넘어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도 이게 참 착잡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나와서 7시 34분경인가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저에 도착하고 나서 민경우 의원, 청와대 대변인 하셨죠. 민경우 의원만 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저에 들어가서 좀 이따 나와서 4줄짜리 메시지로 얘기를 했는데, 자, 대통령으로서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저를 믿고 성원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모든 결과를 안고 가겠다. 그런데 이 얘기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
자, 이 부분이 이 불복 논란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 실장. 예. 불복 승복의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틀 동안 청와대를 떠나지 않았을 때 이거 불복의 메시지 아니냐라고 언론이 의혹을 제기했죠. 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사저의 정리가 다 끝난 어제 오후 청와대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메시지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잖아요. 그렇다면 청와대를 나온 것 그 자체는 승복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마지막 말 그 진실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헌재의 재판 결정만이 아니고 이제는 검찰로 출두를 해야 되고 이제 이 법률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그런 법적인 어떤 절차들이 남아있죠. 그 절차들에 대해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끝까지 나는 나의 결백을 주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선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헌재를 겨냥한 것보다 검찰을 겨냥한 것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예, 서영원 소장님. 예, 저는 어제 저녁에 방송을 하면서 인간적 연민 속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내자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대통령의 웃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멘탈 갑이구나. 내 얘기가 너무나 부끄러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대통령은 사흘간의 침묵과 늑장태고로 대통령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젯밤에 다시 대통령의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했을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모든 결과를 안고 가겠다. 가로 열고 그러니 친박 너희들은 끝까지 싸워라. 가로 닫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 가로 열고 급조된 탄핵과 파면은 진실이 아니고 나는 저항할 것이다. 가로 닫고 이 가로 안에 있는 게 대통령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었냐는 생각이 들고요. 애초에도 대통령 탄핵은 헌법을 넘어선 정치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이후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향후 있을 검찰 조사와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은 더욱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스럽게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조선일보 나온 거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사저로 들어간 다음에는 눈화장이 지워질 정도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차에서 내렸을 때는 그렇게 웃음을 보였지만 그게 웃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 네, 그렇죠. 민경욱 전 대변인이 그런 말을 의원이죠. 민경욱 의원이 그런 말을 전달했습니다. 참 민원이 앞으로 대변인 격을 계속 한다고 하죠. 예.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저는 어저께 어떤 워딩보다도 눈여겨본 부분이 이겁니다. 친박계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서청원 의원부터 윤상현 의원, 조은진 의원, 김진태 의원 많이 나왔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각각 전체 10분여 동안 사자 앞에서 10분여 동안 약 한 3분에서 4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친박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이제 보도가 됐어요. 자, 그게 저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아까 왜 끝까지 진실을 밝혀진다라는 어떤 부분이 앞으로 정치적인 행위로 그것이 밝혀지는 것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자, 원래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하기로 했죠.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일주일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갖고 반성의 시간을 갖고 일주일 후에 그러니까 이번 주말쯤 광화문에 나가서 석고대죄를 하겠다. 그다음에 대선 체제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플랜을 잡았는데 어저께 친박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과의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장면에서 뭐가 비춰지냐면 이제 다시 박 전 대통령의 진실 그 부분으로 자유한국당을 다시 재편하겠다. 친박 의원들이 이런 어떤 움직임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 다음부터의 어떤 행보는 아마도 나중에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정치에 다시 뛰어들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줘요.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정치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안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안 그러면 파면된 대통령한테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갈 수가 있나요? 사실 세태로 생각해보세요. 금배지 하나에 자기의 운명을 다한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거기서 이렇게 말을 나누고 하는 장면 역시 정치를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서영원 소장님은? 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하시면 그랬죠. 네. 항상 그럼 다 맞는 얘기예요. 예, 아니 일단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걸 지켜봐야 하는 생각인데 어제 저는 민경욱 전 대변인이
대통령이 눈물을 펑펑 쏟았다는 데 대해서 일단 믿을 수가 없고요. 일단 정치인이 마지막으로 팬 서비스 차원에서 웃으면서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는 데 대해서 더욱 큰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대통령이 아닌 그들만의 대통령이 아니었냐. 지지 앞에서의 웃음과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요. 국정농단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 대신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다. 즉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청와대를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을 향해 한마디의 사과도 없는 모습, 오직 자신의 지지자만을 향해 웃으면서 손 흔드는 모습,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아주 씁쓸하고 자괴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제 어쨌든 60일 이내에 대선 치르게 됐습니다. 지금 5월 9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탄핵에 의한 이 현재 대선 판도가 좀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이종구 실장님? 바뀌길 기대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제3지대론을 펼치는 사람들, 바른정당 쪽 아니면 안철수 전 대표 국민의당, 그다음에 김종인 전 대표 탈당한 사람. 근데 지금 어저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로서 안 바뀌게 될 것 같아요. 전 바뀔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그렇게 던지고 친박 의원들과의 어떤 이 시간을 보내는 그 장면 자체가 프레임이 다시 예전 프레임, 보혁 프레임이라든지 진영 프레임이라든지 박 대통령의 옳고 그름 결백이냐 아니면 박 대통령을 이제 여죄를 묻느냐 이 두 가지로 편가름이 돼서 김종인 전 대표나 혹은 다른 목소리들은 이미 다시 관심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평소 존경하는 이종건 실장님의 오늘 정치평론을 다시 한번 좀 빛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니 왜 그러십니까? 오늘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완전하게 일치하는데요. 예. 사실은 탄핵이 되면 사실 이제 정권에 대한 심판은 끝났다. 그러니 앞으로 비전, 미래,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정상인데 어제 보여준 박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친박의 지지자들, 의원들의 모습들은 탄핵 불복과 앞으로 있을 검찰 수사에 대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탄핵에 대한 찬성이냐 탄핵에 대한 반대냐에 대한 대결 가능성이 다시 재현되어서 결국은 박근혜냐 문재인이냐의 싸움으로 가게 된다면 아마도 여야의 진영 대결 그리고 세력 대결로 간다라면 제가 볼 때는 말한 대로 탄핵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마음과는 달리 친박에 대한 탄핵에 대한 잔불끄기에 대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쪽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 대세론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실수도 많이 나와요. 손혜원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산된 것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팟캐스트죠. 예. 팟캐스트. 또 팟캐스트라는 게 원래 지지자들이 모이면서 더 열심히 그걸 듣는데 근데 그 지지자들이 청취하는 팟캐스트에서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든 정치적인 행위는 계산된 것이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의 자살도 역시 계산된 것이었다. 결과를 봐라. 근데 옆에 정봉주 의원인가요? 어쨌든 정봉주 전 의원이 정청래 전 의원이 좀 이렇게 이 분위기를 좀 돌렸어요. 그건 계산된 행동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장을 했단 말이죠. 계산된 행동이었다. 이 말이 일파만파가 돼서 어쨌든 선대위에서도 선대위의 직함도 이제 내려놓고 전부 내려놓겠다라는 지경까지 갔는데 손혜원 의원 사실 지금 조마조마했죠. 지켜보는데 굉장히 여러 구설에 올랐는데 마지막 정점을 찍는 그런 사건이었네요. 네. 저는 어느 사람의 죽음이든 그분이 대통령이든 아니면 일개 서민이든 간에 그 죽음에 대한 정치적 의미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금기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죽음에 대한 선택과 결단은 망자 그 자신의 것이지 누가 감히 그것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은 없다고 보는데 손혜원 의원이 책임 있는 공인으로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그야말로 잘못된 사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정치적 경쟁자에 대해서 이렇게 죽음을 비하한 게 아니라 본인이 가장 존경하고 지지한다는 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했길 망정이지 만약에 상대적 경쟁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 했더라면 아주 파장이 더욱 컸을 텐데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데 이번을 계기로 손혜원 의원은 제가 볼 때 대선판에서 완전히
좀 역할을 줄이고 자신이 그동안 해오던 행적에 대해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는 것이 전체 야권 진영을 위해서 또 본인의 앞으로의 정치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조언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불행인 건 다행이 아닌 건 지금은 경선이잖아요. 경선이라는 건 안희정 지사와 물론 이재명 시장도 있지만 경쟁을 벌여야 되는데 안희정 지사한테 간 사람들은 사실은 노무현의 정치에 시작하고 그 운명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대개는 뭐 명계남 씨부터 시작을 해서 강금실 씨 뭐 해갖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건드렸다. 사실은 친문 계열은 그 후에 참여한 사람들 많아요. 보면은 처음부터 같이 했던 사람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둘러싼 논쟁이 지금 경선에서 다시 일어난다? 그 부분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유쾌한 부분은 아닐걸요. 그렇죠. 그래도 저는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자든 안희정 지사의 지지자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죽음을 놓고 재해석한다던가 누가 더 친노의 적장자인가의 싸움은 서로 자제해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로 믿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지금 검찰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르면 금주 내에 소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일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된다면 이것도 대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우리 이종훈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아까 드린 말씀이랑 비슷하겠죠. 자, 이 검찰이 원래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면 사실 대선 이후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소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는데 이제는 여론의 눈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저께 메시지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 여론 악화가 검찰을 옥죄했을 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검찰이 실제로 더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 역으로 그것이 정치권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것이다 라고 여겨지네요. 네, 검찰 자체가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죠. 검찰 스스로가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의 검찰을 거듭나지 않으면 아마 검찰 개혁의 칼날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든 정치권의 대선에 대한 고려든 이런 것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검찰은 그야말로 엄정하게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저는 오히려 삼성동 자택에서 농성하고 옥새하면서 검찰 수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검찰 권력과 그 전직 대통령의 탄압이라고 하는 국면을 만들어서 정치적 쟁점할 그 의지가 대단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검찰이 제가 볼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문제와 또 하나는 죽은 권력인 그 임기가 끝난 대통령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자신들에 대해서 김순환 검찰총장과 이영렬 특수본 서울중앙지검장이 우병우 전 수석과 수회 통화 그리고 검찰 수뇌부와의 1000번이 넘는 통화를 하는 걸 보면서 자신 스스로가 이번 우병우 민정수석의 의혹과 대통령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책임은 없는지에 대해서 그 수사를 검찰 수뇌부에게 돌릴 수 있는지 그것이 검찰이 독립된 검찰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면 시금석이 아닌가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모양이네요. 네, 저는 농성하고 옥새하면서 삼성동 자택에서 농성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대선은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조기 대선은 기정사실화가 됐고 어떻게 되든 시계는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저희가 바로 이 대선 국면 좀 슬기롭게 현명하게 넘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영우 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월요일 순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